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엽입니다. 최근에 IM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세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4.9%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 공황이 왔었던 2009년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0.1%였다는 걸 감안을 하면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성장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코로나 때문에 성장이 둔화된 9가지 산업들과 회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성장이 더 빨라지고 있는 또 다른 9가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장이 둔화된 첫 번째 산업은 항공업입니다. ICAO라는 국제민간 항공기구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의 숫자가 작년 대비 적게는 46%, 많게는 62%까지 떨어질 거라고 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비행기를 만드는 업체인 보잉은 당연하고요. 델타나 유나이티 같은 항공사들도 매출이 많이 감소를 했고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 회사들의 주식들도 올해 상반기에만 적게는 40%, 많게는 60%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업계는 호텔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겠지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도에 호텔 객실 점유율이 74%였어요. 그런데 이 객실 점유율이 올해 4월에 거의 20%까지 떨어졌었고요. 6월 달에는 42% 정도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됐긴 했지만 여전히 작년 대비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리어트나 하얏트, 힐튼 같은 이런 큰 호텔 업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고, 이 회사들의 주식도 올해 상반기에만 30에서 4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호텔과 비행기 티켓의 예약을 도와주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킹이나 엑스피디아 같은 회사들이 있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비행기를 안 타고 호텔 예약을 안 하다 보니까 이쪽 업계도 자연스럽게 매출이 굉장히 많이 감소해 있는 상황이고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보잉이나 메리어트 같은 회사들은 아무래도 고정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반면에 이쪽 업계는 온라인 플랫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것의 장점은 뭐냐면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을 때 마진율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2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렌터카 산업인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여행을 안 다니다 보니까 렌터카를 빌릴 일도 없겠죠. 그래서 이쪽 업계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 중 하나인 헐츠와 에이비스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헐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파산 신청을 했었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주식이 91%나 떨어졌고요. 업계 3위 업체인 에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헐츠랑 비교해봤을 때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파산 위험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주식은 올해 상반기에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핸드폰 어플을 기반으로 한 택시 업체인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우버와 리프트가 있겠죠. 리프트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주식이 한 20% 정도 떨어졌고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택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비즈니스인 우버 이츠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이유 때문에 오히려 주식은 올해 상반기에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여섯 번째는 석유 산업이에요. 대표적인 기업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쉐브론, 엑슨모빌, BP 정도가 있고요. 이 회사들의 주식은 올해 상반기에 적게는 25%, 많게는 50%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석유 산업이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산업이라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석유 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수요가 올라가면 기름값은 올라가고 공급이 올라가면 기름값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수요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기름값이 지금 많이 떨어진 거고요. 공급 면에서 봤을 때는 공급이 수요와 같이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4월 20일에 기름의 오버서플라이 현상이 극에 달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기름값이 마이너스로 갔었죠. 더 자세한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WTI 기름값을 봤을 때 올해 초에 배럴당 61불이었어요. 근데 4월 20일에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40불까지 갔었고요.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회복을 해서 30불 후반대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름값이 낮다면 수요자 입장에선 당연히 좋죠.
좋죠. 하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기름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용보다 기름값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손해를 보고 생산을 하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파산하는 회사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은행인데요. 은행주들도 최근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에 대한 이유를 네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우선 은행은 전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은 비즈니스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는 위험이 커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정부의 규제 또한 높아지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낮은 이자율은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낮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때문에 은행주들도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덟 번째는 레스토랑 업계인데 이쪽도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정부에서 모든 음식점을 닫으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래서 음식점들은 배달이나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미국에서 순차적으로 경제를 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음식점들이 야외에서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지난 4달 동안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아예 문을 열지 못하는 음식점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치과와 병원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미룰 수 있는 치과 방문, 미룰 수 있는 병원 방문은 최대한 미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 관련 업체들 그리고 병원 쪽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외로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장이 더 가속화된 9가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무엇을 더 많이 하게 될까? 이거를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을 더 많이 보게 되다 보니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넷플릭스의 주식은 올해 상반기에만 40%가 넘게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게이밍 업체인데, 특히나 젊으신 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게임하는 시간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닌텐도나 스타크래프트 만든 액티비전 블리자드 아니면 일렉트로닉 아츠 같은 게임 회사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이 회사들의 주식도 올해 상반기에만 10에서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물의 숲이라는 닌텐도에서 만든 게임이 굉장히 핫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온라인 쇼핑 관련 업체인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횟수가 더 늘어나게 되고, 아마존 같은 회사가 굉장히 큰 혜택을 보고 있어요. 아마존은 올해 상반기에 무려 45%나 주식이 올랐고요. 네 번째는 음식 배달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 배달 회사는 우버하고 그룹업이 있는데, 그룹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justitakeaway.com이라는 회사에 73억 달러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레스토랑 업계가 지금 많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예외적인 회사 하나가 있어요. 그 회사가 치폴레라는 회사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멕시칸 음식을 좀 더 건강하게 파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지난 몇 년 동안 온라인 주문 비즈니스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코로나 기간 동안 지금 얻고 있는데, 1분기에 디지털 세일이 작년 대비 무려 81%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상반기에 25% 넘게 올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말 준비된 회사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섯 번째는 화상회의 시스템 관련 산업인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줌이 있어요. 이 회사의 주식이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요즘은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거의 모든 분들이 자택근무를 하는데, 자택근무를 하면은 회사 사람들이랑 미팅을 하기 위해서 화상 시스템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분들이 줌을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화상회의란 걸 거의 안 해봤는데 이번 계기로 처음 해봤고, 줌을 거의 매주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줌이란 시스템을 대학 강의용으로 쓰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텔레헬스라는 산업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의사에게서 화상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산업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낯설 수도 있는데, 이 산업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서 대표적인 기업은 텔레닥이라고, 이 회사의 주식도 올해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일곱 번째는 홈 트레이닝인데,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펠로톤이라고, 이 회사의 주식도 올해 2배가 넘게 올랐어요.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집에서 타는 자전거인데, 일반 자전거가 아니라 자전거에 터치 스크린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스크린을 통해서 다양한 수업을 라이브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덟 번째는 백신 개발 관련 회사인데 모데나나 길리아드 같은 회사들의 주식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백신을 결국엔 개발하게 되는 회사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회사의 주식은 버블이 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아홉 번째 산업은 AI 그리고 자동화 관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쪽 분야는 코로나가 없었어도 원래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길게 봤을 때도 계속 성장할 회사인 건 맞아요.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특히나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동화, AI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가 원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더 가속화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회사들도 굉장히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상당히 많은 양의 산업과 회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업계 중에는 여행 관련 업계, 석유, 레스토랑, 치과, 병원 등이 있고요. 이쪽 관련 주식은 3월 중순부터 주식시장이 회복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식들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시기에서도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업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온라인 스트리밍, 배달, 게임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주식들은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주식이 아무리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꼭 싼 건 아니고요. 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주식들, 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 중에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 안 해놓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